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장순원 기자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폴란드 이야기. 참,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라서 뭐 폴란드 정치 이야기까지 배워야 되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었다. 네. 이게 우리가 오늘 관심의 대상인 거죠? 네, 폴란드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폴란드 정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건 배웠어요. 폴란드가 네. 우크라이나 곡식을 자꾸 왜 우리한테 푸느냐.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네. 뭐 그런 기사도 어예진 소장님이 한번 들려주시긴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우크라이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원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 나토 회원국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그 전쟁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 예. 또 이제 그와 맞물려서 우리나라 탱크, 뭐 자주포 이런 것들을 수입 왕창해서 갖고 예. 왔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뭐 방산 큰 손인데 이 사실 이게 방산이라는 게 어떤 정치 지형하고 다 이제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폴란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그 폴란드 총선 결과가 이제 뭐 어떻게 됐고 그게 우리 방산 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 모양이죠. 예. 예, 아이템으로 가져오신 거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총선 결과부터 보죠. 하여튼 네. 총선 결과 뒤집어졌다. 네, 네. 여당 야당이 뒤집어졌다. 예, 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요 분이 이제 폴란드의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게 이분이 지난 2014년부터 이제 유럽 연합을 이끌었던 양반인데, 네. 투스크라는 분이에요. 여기 이제 전 총리이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끄는 야당이 그 현재 집권당인 이제 법과 정의당을 이제 이기고, 예. 이제 새로 정부를 구성할 것 같아요. 여기 예. 잠깐 요걸 표를 보여드릴게요. 폴란드는 뭐 대통령제가 좀 가미된 의원 내각제예요. 네. 대통령이 뭐 의회 해상권 같은 게 있는데 실질적인 권력은 이제 의회에서 총리가 예, 다 의회에서 하는데 총리가 하니까 얼굴마담 대통령은 있다. 뭐 근데 얼굴마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권한이 더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의원 수가 중요한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까지가 이제 야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여기 검은색까지가 현재 이제 집권당엔 이제 연정 파트너인데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선거 결과가 이 야당이 이겼어요. 저기 절반을 살짝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못 네. 넘어갔다. 못 넘어간 파란색, 거죠. 까만색이. 요 파란색이 지금 법과 정의당 현재 집권당인데 예.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긴 했는데 야. 그 연정 파트너 이제 정파가 같은 요 검은색 당하고 합쳐봐야 예. 과반이 안 되고 요 아하. 야당이 이제 과반을 넘어서서 한 248석 이제 한 460석 정도가 되는데 파트너를 잘 못 잡았네. 네, 하원이 이제 460석 정도 되는데 예. 이제 이 중에서 과반인 231석 이상을 확보해야지 정권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야당이 이제 연정하기로 한 파트너를 합치면 한 네. 248석 정도를 얻을 것 같아서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예. 저 표 1당이긴 한데 나머지 네. 당들이 합치면 절반이 네. 넘으니까 예. 손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념이랑 색깔이 예.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튼 그래서 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일단 1당 이제 예. 가장 투표 의석을 많이 얻은 당에 이제 정부 구성을 일단 제안할 수는 있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제 1당이라고 해도 과반수를 확보 못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1당이 아닌 이제 2당 여기 이제 시민연합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 말로 뭐 약자로 KO라고 하는데 네. 이 정당이 이제 다른 이제 연정 파트너랑 합의를 해서 정부를 꾸릴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제 법과 정의당 원래 여당. 예, 현재 여당이죠. 현재 여당. 현재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2015년에 이제 집권을 했어요. 예. 집권을 해서 이 법과 정의당은 우리 약간 좀 보수 우파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카톨릭 교도들이 많잖아요. 예. 이 카톨릭의 어떤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당인데요. 2015년도에도 뭐 그 연금을 조금
지급받는 시기를 당겨서 이제 아무래도 좀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육아 보조금 같은 거를 뭐 매달 한 15만 원씩 준다. 예. 뭐 이런 공약을 내서 사람들한테 인기몰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우파 포퓰리즘 정권이다. 뭐 이런 평가도 받기도 했는데 네. 뭐 이번에도 이제 막 그런 보조금들을 엄청 더 주겠다. 좀 인상해서 주겠다. 뭐 한 예. 24만 원인가 그 원래 했던 프로그램보다 이제 더 준다. 뭐 이런 공약도 내걸긴 했는데 예. 이게 이제 한 8년 정도 집권하면서 민심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좀 이분들이 이제 뭐 낙태를 21년인가 막 금지하기도 하고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카톨릭 어떤 가치에 이제 반한다 이렇게 해서 좀 억압하고 약간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좀 많이 보였거든요. 예. 여성표들이 조금 떨어졌을 네, 뭐 여성표들이 좀 많이 떨어졌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야당도 2015년에 한번 그 포퓰리즘에 당했잖아요. 예. 요번에 이제 많이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게 할머니 사례금 뭐 이런 걸 냈다는 거예요. 할머니 사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산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이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네. 이제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한 45만 원, 뭐 50만 원 정도를 매달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건데 그거 할머니한테 갖다 줘라. 아니 그거를 이제 유치원비로 지원하는데 예, 만약에 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봐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지급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뭐 고용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게 어쨌든 네. 아이를 봐주는 사람한테 뭐 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육아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하니까 이름 좋네. 뭐 이런 것들도 네. 그 과거 이제 2015년 19년에 이제 법과 정의당이 집권했을 때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그 지원에 예. 어떤 혹했던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뭐 그중 한 8년간의 어떤 실정 예. 뭐 일종의 권위주의 통치 한번 바꿔보자.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하면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예, 약간 그러니까 조금 우파적인 성향의 그동안 정보였는데 네. 이번에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네. 그런 네. 야당이 약간 왼쪽으로 됐다. 네. 약간 왼쪽으로 갔다. 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그 새로운 정부를 이끌게 될 그 투스크 그러니까 이 전 총리 예. 이분이 그 과거에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상임 의장직을 맡았고요. 예. 지금 법과 정의당 현재 집권 세력은 EU와 이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아, 약간 독자 노선을 좋아하던 정권이었나 봐요. 네, 그 이제 EU에서 그때 2021년인가 이제 이 폴란드에서 그 EU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뭐 이제 폴란드의 법이 EU의 법보다 우선한다 뭐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EU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이 정권이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EU의 어떤 통합 노선하고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왜 EU에서 코로나 대비하라고 이제 뭐 보조금을 많이 뿌렸거든요. 예. 그게 뭐 거의 한 360억 유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폴란드 정부 법과 정의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제 동결시켜 버릴 정도로 지금 EU와의 사이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게다가 이제 유럽 상임의장까지 했던 분이니까 예. 뭐 이 EU의 그러니까 이런 EU의 어떤 그 보조금 이 동결 조치를 풀고 또 뭐 그전 정권이 했던 이제 사법 개혁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낙태법을 자유화하겠다. 뭐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바뀌었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 관심은 네. 이게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 뭔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예, 예. 그 지금 계약도 좀 됐던 거 아니었어요? 그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기 수출 계약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에 무기 수출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뭐 자주포, 뭐 항공기 해갖고 작년 말에 17조 원 규모의 이제 무기 수출 계약을 했어요. 요건 예.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산업체들과 폴란드 정부, 뭐 우리 정부까지 해서 이제 2차 수출 계획을 갖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
2차는 네. 1차는 지금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예. 2차는 도장을 안 찍었어요 아직? 아직 도장을 찍은 건 아니고 뭐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요게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난관에 부딪혔던 게 이제 무기 수출 뭐 무기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그런데 예. 이거는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뭐 금융 지원 뭐 저희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금융 지원을 많이 해요. 그게 돈도 이제 다 빌려주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얘가 너희 거 수입해 줄게. 네, 대신 네. 나는 돈이 없으니 너희 나라 정부 은행에서 네. 대출 우리한테 해줘. 맞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무기 살게. 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갚을게.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구조인데 이런 역할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입은행이 주로 많이 맡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입은행의 이제 어떤 규정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40% 이상을 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한 곳에 몰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여기 1차 계약분에 17조 원인데 이 중에서 한 12조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역금융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 한 6조 정도를 수출입 은행이 맡았고 나머지는 뭐 무역보험공사가 이제 금융 지원을 하게 되기로 이제 역할 분담을 했는데 이게 이미 이제 그 6조 원을 지원하고 나니까 이제 새로 무역금융에 지원해야 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40% 이내로 제한하는 그 수출입은행법을 바꾸던지 자기 자본을 이제 확충을 많이 하던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런 게 이제 국회에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뭐 법안만 계류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속도를 맞아요. 내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민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폴란드의 총선이 치러지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뭐야. 기존 정권 이제 새로 이제 정권을 잡은 분들이 그 선거 유세 때 계속 예. 아니 그 우리 이제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은데 예.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대규모로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계속 이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동안의 어떤 한국 그 무기 수입에 관한 어떤 그 정책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지금 이번에 당선된 그러니까 이전까지 야당 이제 새로 집권당이 될 여당 곧 여당 될 폴란드의 여당이 한국 총선을 우리가 승리하면 선거 유세에서 한국산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 그거 계속 공약을 해왔다. 그럼 거기서 포인트가 한국산이 포인트. 한국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희가 뭐 미국산도 있고 유럽산도 있는데 왜 너희는 한국에서 받아 먹었니? 한국산은 진짜 안 돼.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무기 수입을 할 때가 아닌데 왜 너희는 무기 수입을 하니? 이런 겁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이제 현재 집권하고 있는 법과 정의당이 사실 2015년부터 엄청나게 좀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국방비를 많이 썼어요. 근데 뭐 2015년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도 전에 뭐 미국에서 그 M1A1 뭐 M1A2 에이브람스인가 최신형 탱크도 막 200 몇 대씩 사오고 폴란드가 그동안 그렇게 막 사 들여왔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 K9 자주포, 뭐 그 K2 전차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나토에서 가장 강한 국방력을 이제 갖추고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정권의 모토였어요. 근데 이제 그 폴란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잠깐 요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이게 지워트 단위로 됐는데 거의 한 30조? 한 40조 원 정도, 30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재정 적자들이 쌓여서 GDP의 뭐 한 4% 안팎의 재정 적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 폴란드 경제가 지금 좋진 않아요. 그 최대 이제 수출하는 곳이 EU인데 EU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경제가 많이 죽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가장 주요 수출국이 독일인데 독일 경제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이 폴란드가 국방비에 거의 지금 4% 정도를 GDP의 4% 정도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 야당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너희는 왜 이렇게 무기만 자꾸 사니?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다. 그 뭐라고 하던 애가 이번에 당선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국방비를 구조조정해서 좀 줄여야 되는데 네. 지금 가장 당장 눈에 많이 띄는 게 한국산 하필 한국산 많이 샀는데 네, 엄청 많이 사고 어떡하냐. 있으니 아하. 야, 이거는 좀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취지로 지금 강하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 아직 한국산 1차 계약은 도장 찍었으니까 1차 계약분은 그대로 가는데 네. 2차 계약은 네.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네. 1차보다 좀 더 많이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네.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역금융 수출입은행에 무역금융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네. 돈이 없어서 못 해주고 네. 미적미적 거리던 사이에 그렇죠. 정부가 바뀌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정부는 한국산 무기든 외국산 무기든 미국산 무기든 우리는 지금 무기 살 때 아니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기 지금 그 전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복지 예산 지출도 많이 했고 이런 국방부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취약해져 있다는 공감대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파고들어서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과다한 국방비 지출이었고 또 그 국방비에서 가장 포인트가 된 게 이제 한국산 네. 한국산 요즘 최대 특히 샀으니까. 네, 그랬으니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그걸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작년 말에 이제 무기 수출하면서 1차 계약을 마무리를 했는데 예. 1차 계약을 도장을 찍었는데 그 빨리 이제 우리 뭐 정부라든지 뭐 수출입은행의 어떤 그런 여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터서 뭐 예. 계약을 2차까지 찍었다면 사실은 지금은 뭐 폴란드 도장 찍은 다음에야 뭐 폴란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뭐 이렇게 상관없는데 뭐 상관없기까지는 않지만 뭐 여튼 영향을 덜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사실 1차 계약한 것 자체도 뭐 물론 계약은 했지만 도입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1차 계약분도 그런 데다가 이제 당연히 2차 계약은 아직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도 지금 아직 그 뭐 법이 아직 바뀌기도 전이고 법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수출입은행에 자본금이 투입이 돼야지 더 이제 무역 수출 금융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이 더 앞으로도 더 이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2차 계약은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세상에 열심히 로비를 해야지. 열심히 로비를 해서 우리는 폴란드의 편이다. 네. 뭐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나서서 이제 뭐 아직 제도가 지금 뭐 그 수출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가 아직은 이제 갖춰지진 않았는데 우리가 뭐 충분히 그 제도를 갖출 의지가 있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뭐 이제 그걸 해줄 거다라고 이제 뭐 폴란드 정부에 직접 그런 식으로 이제 개런티를 했다면 또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사실 정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폴란드 정부하고 민간 업체들의 계약이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근데 그걸 정부가 이제 개런티하는 것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또 폴란드 정부하고 이렇게 민간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폴란드 정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적자가 뭐 지금 4%씩 계속 쌓이고 있는데 4%라고 하면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 살림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뭐 EU 같은 경우에는 GDP 한 3% 이내에서 이제 재정 적자 규모를 제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준칙 내세우면서 GDP의 3% 이내로 쓰겠다. 재정 적자 규모를 맞추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는 상황이니까 폴란드의 이제 재정 적자 규모가 사실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의 그런 개런티를 해주는 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차저차 그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2차 계약이 좀 뒤로 계속 딜레이가 됐고 그런 사이에 지금 마침 폴란드의 어떤 민심이 이제 야당을 지지하면서 정권이 바뀌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방산 수출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실제로 이 폴란드의 대선이 지난 15일인가요? 그 현지 시간으로 이제 치러졌는데 그러니까 결과는 뭐 어제 총선 결과는 어제 밤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날 이제 출구 조사할 때 이제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그 야당이 출구 조사에서 이길 것 같다라는 이제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 주가들도 그날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을 시장도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상황은 해픈투비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나 정치적인 상황이야 또 폴란드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뭐 매우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수 또 있으나 전쟁 상황에 따라서 네. 또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긴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2차 계약이 됐는데 정부가 한국산 그러니까 한국산이든 무슨 무기 수입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네. 주장하던 야당의 유력한 후보가 있었다. 네. 그러면 이게 혹시 될 수도 있고 이게 네. 혹시 되면 2차 계약이 도장도 안 찍었는데 판 어그러질 수도 있겠네. 그렇게 네. 예상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수출 금융이라도 확실히 해줘서 도장 빨리 찍읍시다. 전 정부에서 얘기 나왔으니 도장 빨리 찍읍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미적미적거리다가 정권이 바뀌었네.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정부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린 모양새죠. 세상에.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도 화나면은 네. 지금 채팅창에서는 화나면 우리도 우유 수입하지 마. 폴란드 요즘 폴란드산 우유 수입이 많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예. 뭐 이제 정부가 여기도 꾸려보고 실제로 뭐 공약은 그렇게 했지만 뭐 실제로 정권을 잡아보고 예. 뭐 대외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사실 폴란드가 우리나라 그때 지금 집권 여당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한 게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이제 많이 쓴 유럽 모델하고 가깝기도 하고 예.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고 또 적기에 이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 그렇죠. 산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1차로 한번 샀는데 네. 중간에 한국산 무기가 싹 한번 깔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뭐 미국산 무기로 또 바뀌고 하면 네. 일관성이 없어서 네. 한 번 무기가 도입되면 계속 그 무기로 가는 경향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2차 계약이 뭐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뭐 예. 가늠하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 과거보다 부정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네, 뭐 보기는 그렇다고 어렵다. 보기에도 조금 뭐 어려운 측면은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좀 빨리 그런 것들을 어쨌거나 이제 명확하게 원칙을 잡고 대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은 아쉬웁니다. 있습니다. 저 멀리 폴란드 요즘 폴란드 농민들이 그렇게 우크라이나산 밀가루가 자꾸 많이 들어와서 미리 들어와서 화를 많이 내고 그러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폴란드 요번에 집권 여당도 어. 그쪽 그런 농민 표들을 많이 이제 아. 얻기 위해서 곡물 수출을 한때 중단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산 싼 곡물이 들어오니까 폴란드 예. 농민들은 타격이 너무 크고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원래 어느 나라나 우파들이 예. 난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예. 우크라이나에 지금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100에서 140만 명 정도 갑자기 몰려 들어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일자리라든지 예. 거기에 지원하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잖아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극우 정당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표들을 많이 이제 얻어서. 자극했어요. 표심을 좀 많이 자극해서 사실 그러면서 그 선거 막판에 우크라이나랑 폴란드랑 막 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예, 곡물 예. 수출 중단이라든지 뭐 무기 예.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폴란드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크라이나는 감사의 인사도 하나 안 하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어쨌건 지금 친이유의 어떤 표방을 하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갈등도 조금 많이 줄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 점에서 뭐 더 이제 유럽과 밀착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폴란드의 하여튼 총선 결과가 돌아 한국의 방산업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미칠지도 모르겠다. 열심히 롯데 화이팅 해야 되는 상황이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